유방암의 개념과 치료.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유방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방암의 개념. 유방암의 정의와 분류. 유방은 모유를 생산하는 소엽과 생산된 모유를 실어 나르는 유관, 그리고 지방조직과 신경, 혈관 등의 간질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유방암이란 이러한 유방조직에 발생한 암을 의미하는데, 암세포의 침입 여부에 따라 그게 상피내암과 침혈성 유방암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상피내암. 상피내암이란 유관 내에서 생긴 암이 유관 밖의 기저막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유방암 연기에 해당하는 아주 초기 형태의 암입니다. 상피내암은 전체 유방암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한편 상피내암이 유두에만 생긴 것을 파제트병이라고 부르는데, 파제트병은 습진 등 유두에 발생한 피부 질환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침윤성 유방암. 침윤성 유방암이란 유관 내에서 생긴 암이 기저막을 통과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전체 유방암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편 기저막을 통과한 암세포는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 우리 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처럼 암세포가 뼈, 폐, 간, 뇌 등 멀리 떨어진 장기로 이동하여 성장하는 것을 원격전이라고 부르며, 원격정이가 일어난 유방암을 전이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유방암의 발병률.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서 2위를 차지하는 암으로, 한국에서는 매년 15,000여 명의 환자가 새로이 유방암으로 진단되고 있는데, 이것은 평생 40명 중 1명의 여성이 유방암에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8명 중 1명이 유방암에 걸리는 미국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불행히도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유방암은 서양 여성과 달리 40, 5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해가 갈수록 20, 30대 유방암의 발생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조기 검진과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원인. 유방암은 모든 암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암 중에 하나이며, 특정한 단일 원인보다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여성 호르몬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이나 장기간의 피임약 복용, 고지방,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이, 비만이나 젊은 나이에 과도한 음주, 출산을 하지 않거나 첫 임신이 늦은 경우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유방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잘 밝혀진 암 중에 하나인데, 특히 BRCA1 또는 BRCA2 유전자의 변이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유방암의 증상. 다른 대부분의 암과 마찬가지로 유방암 또한 크기가 작은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성장함에 따라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피부 함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피부 변화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유방암의 치료.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적 치료와 내과적 치료 방법인 항암 화학요법과 호르몬 요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는 종양의 종류나 진행 정도, 환자의 나이, 심리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유방 전절제술. 종양의 크기와 위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유방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이고 수술과 마취 후에는 1시간 정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수술 후 3, 4일 정도가 지나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유방 보존술. 유방 부분 절제술이라고도 불리는 유방 보존술은 병변을 포함한 유방 조직을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고 절제함으로써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이고 수술과 마취 후에는 1시간 정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방 보존술은 유방의 상당 부분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 전절제술에 비해 미용적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며 수술 후 회복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서 수술 당일이나 수술 후 하루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방 보존술 후 수술 절제면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제가 필요할 수 있으며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서 암이 재발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와 유방 보존술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둘 다 동일한 치료 성적과 예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시 림프절 생검. 겨드랑이 림프절은 유방에서 흘러나오는 림프액이 모이는 장소로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암 전이 여부는 수술 후 재발 위험과 예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지만 전이가 되지 않은 림프절을 절제하는 것은 암의 치료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림프액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조직 내에 림프액이 축적되고 그로 인해 환자의 팔이 붓는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시 림프절은 유방 조직에 발생한 암이 최초로 전이를 일으키는 림프절을 말하는데 감시 림프절 생검이란 먼저 감시 림프절을 확인하고 절제한 후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감시 림프절에 암 전이가 확인되면 겨드랑이 림프절을 절제하고 암 전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의 림프절 절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조직 절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의료진은 수술 전날이나 수술 당일 유방의 피부에 소량의 동위원소나 염색약을 주사한 다음 수술실에서 방사능 검출기나 육안으로 감시 림프절을 확인한 후 해당 림프절을 채취하여 조직 검사를 의뢰하는데 검사 결과 감시 림프절에서 암 전이가 발견되면 겨드랑이 림프절을 모두 절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림프절 절제 없이 수술을 종료합니다. 한편 수술실에서 신속히 결과를 알기 위해 시행하는 조직 검사, 일명 동결 절편 검사는 수술 후 채취된 조직에 대해 정식으로 시행하는 조직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최종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암 전이가 확인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 남아있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절제해야 합니다. 유방 복원 수술. 유방 복원 수술은 성형외과적 수술을 통해 절제된 유방을 복원해주는 수술 방법으로 유방 절제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방 복원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에는 자신의 근육 및 피부를 이용하는 방법과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 전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과적 치료. 처음 발생한 부위에서 덩어리를 형성하며 성장하던 암세포는 크기가 커짐에 따라 혈관이나 림프관을 침범, 혈액이나 림프액을 따라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 전이를 일으킵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특정 부위의 암세포만을 제거할 수 있는 국소적 치료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전신의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 퍼져나간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호르몬 요법 등의 전신적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유방암 환자가 이러한 전신적 치료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 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 필요시 항암 화학요법이나 호르몬 치료 또는 이 두 가지 치료 모두를 시행하게 됩니다. 항암 화학요법 항암제 치료라고도 불리는 항암 화학요법은 암세포를 파괴하거나 성장을 멈추게 하는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유방절제 수술로 절제된 조직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며 종양의 크기와 림프절의 전이 개수 등에 따라 병기가 결정되는데 의료진은 환자의 병기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항암 화학요법의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호르몬 요법 유방암의 발생과 성장에는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는데 수술 후 유방암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효과를 차단하는 호르몬 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방사선 치료의 원리는 방사선 손상 후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의 회복 속도가 느린 점을 이용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정상세포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시킵니다. 유방보존술을 시행받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유방에서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유방 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의 시작 시기는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수술 후 4에서 6주 이후부터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분들의 경우 항암 화학요법이 끝난 이후부터 시행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외래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회씩 보통 6주에서 7주간 시행하게 됩니다. 재활치료 유방암의 수술 후에는 어깨나 팔에 다양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수술 중 신경이나 근육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동장애나 감각 이상이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림프관이 손상된 경우에는 림프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들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예후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암으로 치료 후 5년 생존율이 평균 76% 정도에 달하고 특히 영기암에 해당하는 상피내암과 일기암의 경우에는 98에서 100%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유방암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방암의 예방 현재까지 유방암을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방암의 위험인자를 잘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은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지나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한편 유방암의 상당수는 이러한 위험인자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조기검진 권고안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검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4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1,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은 서양 여성에 비해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자주 발생할 뿐 아니라 유방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한국 유방암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방암 검진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시행합니다.
35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을 시행합니다. 40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 촬영술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유방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별도의 검진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유방암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